네, 바른자세연구원 이용섭 원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모자를 하나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기 카메라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저희 이 종로 아지트 TV는 우리 동네의 일들을 이렇게 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종로구에 계시는 대한바른자세연구소의 이영섭 원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근데 이 대한바른자세연구소라는 게 뭐 하는 데죠? 인체 그 바른 자세를 통해서 네. 인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네.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럼 질병을 예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픈 데에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뭐 근육이 편중되고 뭐 굳어버리고 네. 또는 뭐 그 굳은 근육으로 인해서 척추가 휘어지는 이런 현상도 바른 자세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신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활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바른자세연구에서 활법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무술인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입니다. 민간요법. 예. 그래서 민간의술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네. 어디 나가서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면 된장을 발라주고 그런 것도 다 활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된장 바르는 것도 활법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발목이 뼈다든지 네. 그럴 때도 그런 게 활용이 되나요? 활용이 되죠. 활법에는 기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관절에 대해서 치료가 되는 기술들도 있고 네. 또 근육을 바르게 하는 기술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변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바른 자세를 우리가 지금 요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를 해서 게임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등이 많이 굽었다고 하는데 그런 예. 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제 바른 자세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자세들이 사실은 바른 자세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지금 바른 자세라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네.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뒤에 붙이고 가슴을 펴고 네. 턱은 당기고 손은 주먹을 계란을 하나 쥔 듯이 살짝 구겨놓고 시선은 15도 상향을 올려서 보고 그런 자세가 이제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 자세가 물론 척추를 바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오래 있지 못하는, 오래 있을수록 불편한 어떻게 보면은 벌 받는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쭉 붙이고 계란 이렇게 넣듯이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렇죠. 하자 그러는 그렇게 집에- 배웠죠. 네, 배웠죠. 그렇게 배워서 다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그런 자세가 척추는 바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한 자세면서 바른 자세는 없을까? 근데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매석함에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참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죠. 골격근과 또 뼈든 척추를 통해서 옆에 붙어 있는 갈비뼈라든가 이런 부분이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대칭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쓴 만큼 왼손도 사용하고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앉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세는 상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골반에 오른쪽이 상향되고 또 오른쪽 다리가 좀 짧아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는군요. 근데 이 자세만 고집하지 말고 네. 반대로 이 왼쪽으로 또 기대 앉는 순간 네.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어느 한쪽만을 계속 하면은 그게 나쁜 자세지만 한쪽만을 고집했을 예. 때는 나쁜 자세가 된다. 양쪽을 같이 하게 그럼 되면 뭐 지금 골프나 네. 또는 테니스를 칠 때 예. 보통 한쪽으로만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가 좀 틀어지겠네요. 틀어지죠. 어, 그래서 그런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척추가 좀 약간 휘어 있습니다. 아, 근육도 어느 한쪽에 더 많이 굳어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운전기사들만 봐도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예. 운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후사경이라고 하죠. 백밀러. 예. 그 후사경을 볼 때 이제 왼쪽을 볼 때는 이제 눈만 이렇게 돌려도 보이거든요. 아, 근데 오른쪽 후사경을 볼 때는 눈만 돌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 또 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 옆에 타는 사람들은 다 내 오른쪽이나 뒤에 앉기 때문에 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목이 이렇게 왼쪽으로 좀 측만 변형되는 네. 그런 상태가 오게 되고 또 오래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자세가 그래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그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교정을 할 때 그럼 오직 손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예, 저희 활법은 뭐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원장님은 배우신 건가요? 저는 제가 그 1980년도에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장독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오호. 사고로 그 요추 5번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측만 빠져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됐었어요. 네. 당시에 그 병원에서는 요초 5번이라는 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골반뼈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엉덩이 뼈 있는데 바로 예, 예. 위.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그 이탈이 돼서 네. 당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랬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수술은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네. 저희 이제 그 스승님을 통해서 아, 활법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어머니는 그럼 수술을 안 하셨나요? 예, 안 하시고 바로 제가 배워서 고쳐드렸습니다. 아, 그게 그럼 첫 시발점이 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예.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병원 같은 거 이렇게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1년에 한 100명 정도, 오. 100명 정도를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정식으로 시작한 게 84년부터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명 이상은 봤죠. 그럼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저희 그 대한바른자세연구회가 네. 종로구 창신동에 두산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 두산 아파트 안에. 예. 아, 이거 교통편도 상당히 좋네요. 예. 그럼 누구라도 미리 연락만 하고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건가요? 예, 미리 예약만 하시면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 내가 여기가 아파서 왔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맞힌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 이제 활법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진단법이 있거든요. 네. 그 진단을 해서 이분이 이제 척추에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 네. 또 근육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올 수 있는 질환들을 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거의 90% 이상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하는데 지금 많이 알려졌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한바른연구원의 원장님이 많이 알려지게 돼 있는 게 지금 다음 카페에 있다 그러는데. 예, 다음 카페가 있고요. 네. 대한바른자세연구회를 그 키워드로 치면은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한바른자세연구회라고 치면은 바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예. 사이트가 있군요. 그 다음에 있는 거네요. 네. 그걸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예.
에피소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맞습니다. 뭐라 그럴까 행복하거나 아니면 예. 아주 기분이 좋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십시오. 예전에 그 척추 측만증인 그 대학생이 하나 왔었는데요. 예. 그 학생이 그 전라도 쪽에 있는 대학을 다녔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기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왔었는데요. 그 학생한테 제가 이제 측만증을 교정을 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진짜 제가 가르쳐준 운동을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척추 측만증 그때 23도였던 학생이었는데 그 석 달 만에 정상으로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가장 기분 안 좋았던 건 어떤 겁니까? 기분 안 좋았다기보다 좀 마음이 아팠던 그렇죠. 마음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84년도에 이 활폭을 시작하면서 네. 제가 좀 여러 사람을 고치다 보니까 좀 제가 자만심에 빠져서 제가 그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원장님이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상태에서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주간 잡지였던 그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에 예. 그 뒤에 독자란에 저는 뭐 19세의 소녀랍니다라고 시작해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척추 만곡증이 생겼다. 네. 그래서 지금 19세인데 척추 만곡증으로 인해서 키도 안 자라서 굉장히 작고 네. 근데 매일 너무 아파서 수술 받을 돈도 없고 그래서 매일 울면서 지낸다. 몇 살짜리인데요? 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여학생이 19세라고 그랬었습니다. 19세 때. 강원도에 살았던 아가씨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가씨의 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편지를 썼죠. 척추만곡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와라. 내가 고쳐줄게. 네. 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진짜로 한 10일 정도 후에 무릎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오, 그래요. 찾아와가지고 저를 이제 보면서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때 그 아가씨의 상태를 네. 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척추 만곡증이 이렇게 심하게도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봤었고요. 제가 그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가씨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척추 측만증이나 만곡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못 고쳐드렸어요. 못 고쳐드려서 그 아가씨가 저한테 왔을 때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왔을 텐데 그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했던 실망이 컸겠네요. 예, 그래서 그 마음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네요. 예, 마음이 아팠죠. 지금 이 사이트를 보니까 대한 바른연구회라고 해서 사이트가 나오네요. 예. 이 사이트가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좀 커졌어야 되는데 커지질 않네. 여기 사이트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소가. 예, 예. 그럼 뭐 이름만 불러도 되겠네요. 대한바른 자세연구회라고. 그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앞으로 저희랑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감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보면 뭐 손목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뭐 허리도 아프다, 어깨도 아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잘 안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활법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제 조체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조체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그 쉽게 진짜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캐스터 중에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여기 앉아가지고 카메라 좀 돌려줘봐. 어디서 하면 좋겠어? 손 안 빠지게. 저거 빠지면 안 돼. 아니 팔을 못 올리는 분이 계세요? 얘가 좀 뭐. 못 올려요? 아니, 올리긴 올리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여기가 위치가 잡겠어. 못 올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또 안 올라가요. 손을 펴서 올려보세요. 준비됐어? 올라가면 네가 좀 조정을 해줘. 어디 편하게 자리 미리 잡아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올려드리죠, 제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억지로 올라가지 이게. 자, 억지로 올라가는 그 팔을 좀 자연스럽게 올려보겠습니다. 좀 바로 당겨주세요. 일단은 더 당겨도 됩니다. 이게 어깨, 흔히 말하는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 회전근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관절 조금만 좀 문제일 수도 크게 있고.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뭔지를 제가 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져보시는군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전근개 문제와 염증이 같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팔을, 자,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올려보시는 겁니다. 쭉 올려보세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자, 여기 통증. 통증이 오기 전까지만 올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자, 여기까지 올라가시는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팔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팔을 이렇게 내리는 건 쉬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한계까지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팔을 내리실 겁니다. 내리시는데 5초간 내리실 거예요. 있는 힘껏 쭉 내리시는 겁니다. 자, 시작.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 자,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자, 앞으로 더. 자, 똑같은 동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시작.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힘 빼시고 다시 왔다 갔다. 자, 이 조척법이라는 동작은 딱 3번만 하시면 됩니다. 3번만. 자, 마지막 한번 하시겠어요? 자, 내립니다. 시작.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아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겁니다. 똑같이. 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려보세요. 여기까지. 자, 지금 요만큼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간 거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같이 이렇게 캡처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비교하시면 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아주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들고 활법이 뭔지 또 바른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요? 다음번에 일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 걸음걸이 자체가 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그렇죠. 많거든요. 오른손잡들이 많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면서 또 오른발잡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왼발잡이보다. 아. 그래서
오른손잡이와 오른발잡이가 사용하는 그런 자세에 따른 골반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 골반이 제자리로 교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기 미녀 모델이 필요하겠네요. 예, 모델 골반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더 좋죠. 네, 여러분 중에 모델이 되실 분은 선착순 받습니다. 아무튼 본인 소개 중에 지금 대한바른자세연구소의 이영수 원장님 본인 소개를 아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운동인이었었고요. 무술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한 건 합기도를 수련을 했고요. 네. 그 합기도 저희 스승님은 그 정자, 찬자, 두자 쓰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그 고인이 되셨고요. 그 합기도를 통해서 그 지금의 그 회전무술 그 총재이신 명재옥 그 총재님께 제가 활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고 그 이후로 제가 저희 어머님을 고쳐드리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84년도에 스승님 모시고 또 역시 그 강남에 있는 한신 아파트에서 제가 세미나를 열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활법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여기 종로에 몸을 담고 사셨나요? 예, 저는 여기 종로가 뭐 거의 고향 같은 곳이고요. 네. 제가 그 창신동에 온 게 네. 제 기억이 나는 그 한 4살 정도까지는 창신동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은 제가 한 2살 정도 때 여기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창신동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네, 창신 초등학교 나왔어요. 아, 창신초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초등학교 초딩끼리 만나서 이렇게 더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한바른자세연구원이 더 발전하기 바라고 지금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를 계속 갖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